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글로벌 종합 물류 파트너 콜로세움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저희 11회를 맞이하는 유통산업 주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유통산업 비즈니스 혁신 세미나라는 중요한 시간에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도전을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는 물류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물류를 하고 있는 물류 장의의 관점에서 유통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 이커머스 셀러분들 그리고 유통, 제조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국내외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합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년 6월에 시작해서 만 4년을 지지난주에 지났고요. 지난 5월 말에는 중기부에서 선정한 아기 유니콘에도 선정이 되면서 조금 더 글로벌로 행보를 빠르게 가져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시절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더욱더 물류 현장은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셔야 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유통 채널의 가짓수, 또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 배송 방식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물류 현장에서 통합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물류센터의 변화는 생각보다 많이 더딘 실정입니다. 그 물류센터의 현장에 실제 운영되는 프로세스와 또 적용되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로직이나 알고리즘들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국에 36개의 물류센터 또 미국의 한 곳까지 포함해서 이 선택과 확장이 유연한 물류센터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쪽에 보시는 쉽고 편한 솔루션, 결국 물류 처리할 때 사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대로 데이터가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데이터가 변경과 취소가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 사용성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쉽고 편한 솔루션을 통해서 창고의 작업자분들과 실제 그 셀러분들께서 조금 더 물류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 물류 전문가 분들, FD라고 저희가 부르는 분들께서 실제 물류 때문에 고민이신 많은 분들의 문제를 듣고 또 저희가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거나 혹은 다른 저희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만드는 물류의 그 물류 서비스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온디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필요하고 걱정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원하는 새로운 물류 서비스가 무엇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커머스에서 새롭게 판매되고 거기서 인기를 얻고 하는 상품들은 결국 롱테일 기반으로 계속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빅브랜드들조차 보유하고 있던 상품군을 조금 더 롱테일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그 판매가 됐을 때 함께 판매되는 사은품이나 프로모션 등의 행태도 결국 롱테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창고에서 물류센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입출고 과정에 빈번해지는 업무들의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판매하는 부분들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커지고 있고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고객들도 국내에서 잘 하시다가 외국으로 해외로 판매 채널을 확장하시거나 혹은 해외부터 먼저 새롭게 그 비즈니스를 열어가시는 분들 요구사항들이 많으십니다. 아직은 크로스보더 물류 시장이 결국 그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데 아직 물류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
국내에서 나가기 전에 그리고 해외에서 받았을 때 현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작업들을 디지털화 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결국 사용자 친화적, 구매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베네핏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반품과 관련돼서는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반품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베네핏은 너무나 이제는 중요한 그 플랫폼에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물류센터에서는 반품이라는 프로세스가 더 많아지고 편리해질수록 더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반품된 상품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고, 기존의 양품의 재고와 반품의 재고를 어떻게 편하게 전환해야 될지,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뭐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담도 물류센터에서 이커머스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새벽 배송, 이제 뭐 일부 버티컬 혹은 이제 종합 쇼핑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당일 새벽 배송 서비스는 점점 더 일반 소비재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센터의 위치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물류센터를 입지를, 그리고 그 사이 물류센터 간의 수배송의 효율을 높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많은 고객사분들의 문의사항으로도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어떤 물류 서비스를 원하는지 찾고 있지만, 저희가 찾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객사들의 새롭게 판매되는 상품들의 변화를 보면 사실 국내 이 소비 트렌드, 매크로한 소비 트렌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제시됐던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했던 메가 트렌드 중에 이 세 가지 정도가 결국 유통,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르게 이미 먼저 관측할 수 있었던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취향이 매우 파편화되고 미분화되고 있으면서 그러한 되게 디테일한 취향을 존중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들이 빠르게 출현하고 그걸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득템력, 결국 누군가가 누구보다 더 누군가에게는 희소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짐으로써 구매자로서의 효용을 느끼는 분들에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리커머스 물류도 비즈니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크 커머스, 결국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판매량이 좌지우지되는, 기존에는 뭐 홈쇼핑의 스타일이 이제는 일반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또 그게 누군가가 선호를 표시에 많이 해준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촉발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요. 23년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4가지 정도가 결국 이커머스의 소비, 유통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는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전형성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에서 아주 알뜰한 소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 기존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이커머스라는 아주 제약이 비교적 적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취향에 더욱더 깊게 빠져들면서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예전과는 달리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새로운 이커머스 셀러분들에는 목표는 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대 혹은 성별 혹은 지역만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정말 니치하게 하지만 숨어있는 수요들을 새롭게 찾아내려고 하시는 많은 유통업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들은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너무나 다양한 상품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이 원하는 물류를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되고 물류센터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FD 분들은 또 그들께 어떠한 형태의 컨설팅을 제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예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아주 그 니치한 그 취향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향수도 뭔가 다양한 소량의 샘플들을 체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향을 더 찾아가는, 하지만 이런 샘플 키트가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이 됐다면 지금 이것조차도 판매가 되면서 오히려 그 새로운 그 판매를 유도해내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고요. 사실 저 샘플 키트 8가지 향의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저 8가지의 향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류센터는 전혀 그 상품을 미리 준비해서 대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라인으로부터 고객이 선택한 가짓수가 그 상품 주문이 어떤 식으로 창고에 넘어와서 그 창고에서는 이 그 각기 샘플마다 재고들을 어떤 식으로 위치를 관리하고 또 입출구 과정에서의 그 합포장에 대한 효율을 높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만드는, 구매자들에게는 아주 편한 서비스이겠지만 물류센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공동구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촉발됐던 이런 시장이 결국 너무나 다양한 형태, 뭐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그 과일이라든지 농수산 상품들, 그리고 브랜드들, 그 브랜드도 각 플랫폼에서 정말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색에는 너무나 능숙하고 최적화된 구매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찾을 때 내가 특정 상품군을 살 때 유리하게 살 수 있는 조건만 제시되면 요즘 소비자분들은 이런 공동구매 플랫폼에 대한 이용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요. 공동구매가 일어날 때는 사실 특정 주기를 기반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렇게 됐을 때 공동구매가 팔려 나가는 시즌에는 창고가 되게 그러니까 바빠지는, 그랬을 때 투입돼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가동돼야 되는 장비의 가동률을 어떤 식으로 그 균형되게 맞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또 새로운 이커머스의 수요이기도 합니다. 전통주를 구독하는 플랫폼, 술담아 많이 아실 텐데요. 자, 구독을 쉬어가는 단계도 있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그 전통주를 내가 월마다 이렇게 뭐 격주마다 이렇게 구매를 받을 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나는 앞으로 2달, 1달은 쉬어가겠다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물류센터 입장 혹은 이 판매 채널의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좀 더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한 가지 예를 더 가져왔는데요. 이 종근당 건강에서 이 실제 운동하면서 내 그 앱에 기록되는 운동 데이터, 그 축적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상품을 보내주거나 혹은 이제 부스팅할 수 있는 응원하는 어떤 그 격려 킷을 보내주거나 하는 형태로 일반 그 보통은 음료가 출시되면은 사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 유통점에다가 뿌리는 전략들을 취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이 이커머스 시절로 오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상품이어야 될지에 대한 홍보 포인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민이 되고 있고, 이랬을 때 결국 물류가 이커머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롱테일, 아주 극히 롱테일한 물류, 새로운 물류가 또 여기를 뒷받침해야 되는 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음료를 제조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커머스 물류를 신경 써야 되나라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도 생각하시다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고 그것을 프로모팅하는 과정에서 물류에 대한 고민이 새로 생기고, 결국 이커머스를 꼭 타겟팅한 상품이 아니어도 결국 이커머스 물류는 앞으로의 유통 전략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물류는 어때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쪽에 문의 주시거나 실제 저희 그 사용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고객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이나 요청 사항들을 조금 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해 2023년에 물류 데이터로 바라본 이커머스 트렌드 리포트를 저희가 출시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목했던 새로운 형태의 물류 서비스가 어떤 그 상품군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이렇게 뽑아낸 것이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했던 로 데이터를 약간 좀 다르게 한번 저희 내부용으로 한번 정리해 본 결과인데요. 결국 셀러들의 핵심 물류주는 크게 4가지입니다. 뭐 비용에 관련돼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센터가 내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센터에 대한 기능,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CNS에서도 유사한 이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 이 복잡 다단해지는 물류단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센터에서는 센터의 작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실시간으로 빠르게 피드백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더 저희보다 오히려 유통 그 셀러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물류 서비스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 뭐 새롭게 납품처가 추가되거나 상품의 양이 조정되거나 혹은 그 상품 기획 혹은 그 프로모션 기획 단계에서 새롭게 아까 발현된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 물류단으로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때,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서비스들이 고객사와 물류사가 함께 한 팀이 돼서 해결해 나가느냐, 같이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큰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존의 오프라인 물류 시절 그리고 이커머스가 아주 무르익지 않았던 예전 시절에 통용되고 유효했던 물류센터 이 물류 비즈니스는 결국 창고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던 장치 산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요. 결국 물류센터의 작업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대형 제조 유통사 그리고 소형 중소형 셀러분들의 물류 니즈는 계속해서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실제 창고에서 원활하게 프로세싱 돼서 잘 출고된 상품도 결국 반품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기존의 물류업의 접근은 결국 물류센터를 어떤 고정적인 잘 아시는 이천 그런 경기권의 고정된 입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정된 프로세스, 아주 제약적인 프로세스만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앞쪽에서의 요구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도 많이들 지금 혁신을 하고 있지만 결국 단순히 이제 물류 처리가 다 되고 난 뒤에 후행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정도에 그치는 솔루션의 한계가 직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현장 작업자분들도 현장에서 상품을 새로 꺼내오거나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실제 고객 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던 것에 대한 새로운 니즈들은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로세움은 결국 이렇게 고정자산의 기반의 장치산업의 성격이었던 물류업을 이커머스에 가장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최적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고정자산이 주었던 이 규모의 경제를 범위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고자 했고,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방식, 즉 물류센터를 저희가 직접 소유 임대하지 않고 기존의 물류업을 창고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과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저희가 조력자로서 도와드리면서 물류 생태계를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하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출현되는 물류센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분들이나 창고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의 개념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결국 고객에게는 실시간 가시성, 그리고 창고 작업자에게는 생산성과 수익성, 이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류 시스템이 분절돼 있던 단위들을 통합하고요. 그리고 그 통합된 범주 안에서 각 서브 시스템별로 데이터나 피드백을 좀 더 풍성하게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리디자인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코디네이터 저희 FD 분들은 결국 창고 작업자와 아주 효율적으로 분업을 해서 현장의 입출고 재고 관리는 현장 작업자가 전담을 하고 저희 FD 분들은 실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창고와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이런 저희의 세 가지 조금 다른 시도를 가지고 저희의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가 네트워크화 되니까 결국 입지나 온도, 또 물동량의 극심한 변동, 또 당일 새벽 배송, 또 아주 특별한 프로세스, 요구하는 특별한 프로세스들이 저희가 직접 창고를 만들어서 하나의 단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보다 이걸 훨씬 더 예전부터 잘해오셨던 분들의 영향을 모으다 보니까 수월하게 해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콜로라는 솔루션은 웹, 태블릿, 모바일 버전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고 있고, 결국 국내 센터와 또 해외 센터용, 그리고 이제 도심 생활 거점 분류를 하기 위한 MFC용,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커머스 셀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오전부터 받아왔던 요구사항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빠르게 적용하고 업데이트해서 사실 일반적인 물류처리 솔루션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피드백이나 업데이트의 반영 속도를 빠르게 높였다는 게 좀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결국 물류 업무량은 물류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시간이 더 가중되는 현상을 저희는 어떻게든 체감시키는 것,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것, 그리고 보통의 창고들이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자동화 설비나 혹은 일반 장비나 일반 설비, 창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디자인할 수 있을까, 새롭게 리디자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사 창고가 아닌 만큼 저희보다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물류처리 역량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그걸 더 잘하게 만들어 드림으로써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단계의 비즈니스 생애 주기에 있으신 분들이 각 단계별로 원하시는 물류 니즈가 너무나 다양하신데요.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세 가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 저희를 들어와도 저희는 만족시켜 드릴 수, 원하는 물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아주 초기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그 회사가 매출이나 판매가 성장할 때까지 큰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여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락인이나 리텐션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를 고민하면서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이런 많이들 이제 실제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강의 때마다 나오는 되게 유명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결국 이 로지스틱 3.0과 4.0의 구분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류 시스템이 결국 이 스마트 물류를 통해서 도입된 다양한 자동화 장비라든지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비들, 또 데이터나 AI와 어떻게 맞물려서 다시 그 역할을 재정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하고 있고요. 결국 시스템이 먼저, 프로세스가 먼저 잡히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 물류 장비들이 도입됐을 때 초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드는 투자 비용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실제 센터의 생산성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이커머스의 트렌드와 변화에 따라서 물류가 어떻게 바뀌고 대응하고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렸고, 이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의 단일 프로세스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커머스의 다양한 물류 니즈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물론 체계는 그 안에서의 체계는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옵션 그 메뉴판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툴을 직접 만들고 설계해야 된다입니다. 과거의 오프라인 유통 시절에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많은 시스템들은 사실 지금 물류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백본 구조 자체가 이 변동성에 대한, 그러니까 요청사항에 대한 다양성이나 변동성을 이렇게 품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백본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런 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전문 인력들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7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요. 그 중에 30명 정도가 개발 엔지니어 분들, 나머지가 서비스 오퍼레이션 세일즈 분들인데, 저희 안에서는 기획자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도 기획자,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들도 기획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정말 업계에서 정말 잘하시는 베테랑 그 서비스 기획자 분도 사실 이렇게 새롭게 시절이 요구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트렌드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것을 기획력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든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 구축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만나서 어떤 프로세스가 맞고 창고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콜로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모두가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멀리만 느껴졌고, 혹은 물류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느렸던 더디었던 한계를 저희가 조금씩 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모든 물류센터는 재고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다 돼 있습니다. 창고의 재고가 0에서 플러스가 되면서 입고 출고, 반품, 배송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커머스 셀러분들의 요청사항은 재고 없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재고를 기반으로 창고 운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제 또 깊게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 1.0 국내 버전에는 무재고로도 충분히 창고의 프로세스가 또 데이터가 축적되고 핸들링 될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류센터 사업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조금 분류해 보면요, 사실 영업부터 고객 관계 관리, 그다음에 실제 오퍼레이션, 그리고 배송사들 관리, 그다음에 창고의 설비 안전 관리, 그리고 경영 지원, 인사, 또 재무 등 정말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 FD 콜로와 실제 센터의 작업자들이 어떻게 나누어서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저희 36개 센터들의 각 여건, 각각의 취급되고 있는 상품이나 혹은 그 창고 기업들이 익숙했던 업무 패턴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센터에서는 결국 속도와 크게 두 가지의 고객사의 물류 니즈를 감안했을 때 결국 속도와 품질, 빠르게 처리해달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품의 조합을 잘 포장하고 픽하고
또 재고 관리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정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의 네트워크 모델 방식이 이런 이커머스의 요구 사항과 좀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물류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요구 사항들이 계속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어떻게든 저희는 저희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기술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2,500평 정도의 물류센터에 별도의 추가적인 이송 설비나 또 자동화 장비 없이 저희의 솔루션과 프로세스 리디자인만으로 장비가 들어간 창고들보다 더 효율을 내는 부분입니다. 결국 뭐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화 장비가 로봇이 들어가면 효율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동화 장비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면 사실 윗 공간이 다 데드 스페이스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보관하고 적재하고 상품이 회전하는 데 드는 공간까지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공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의 조합이 어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가 만능이다. AI 로봇이 앞으로의 물류센터의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바꿔줄 거다라는 데 대한 걱정들을 많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이커머스는 언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려 나갈지를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설비나 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구동했을 때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동률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도입한 장비들은 반드시 그 아픈 고정비로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여건의 센터에서 최적의 조합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각 처리 단계별로 저렇게 병목과 지체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현재 다 완성해서 해결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병목과 지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했다 싶으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은 기술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AI와 관련돼서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결국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을 했을 때 멀어 보이거나 가까워 보일 뿐이지 어떻게든 AI가 충분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프로세스 리디자인과 솔루션 관점에서의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난이도 있는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수요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는 이제 판매 수요도 있지만 센터의 수요, 센터 입장에서의 수요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실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만 정말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시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판매되는 구매자가 받아보는 택배 박스 하나에 들어가는 상품의 부피나 무게에 따라서 사실 박스가 최적화된 형태로 이미 계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게 사실 비용 측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물류업계의 실질적인 해결 방식은 박스비 좀 포기하고 창고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자. 그래서 요만한 게 와도 이만한 게 와도 보통 이제 큰 박스에 와서 왜 이렇게 박스 낭비를 심하게 해? 라고 택배를 받아보셨던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테지만 저희는 그런데 AI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사이즈로 다양한 지역으로 택배가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 운송사들이 청구하는 데이터에 어느 정도 점검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물류센터의 정산 방식은 택배사에서 보낸 택배에 대한 과금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한테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산한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 운송사가 청구한 금액과 저희가 어떻게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정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현장 관제 효율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인력으로 어떤 역할을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량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러한 인력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운영해 가느냐, 이런 문제에도 사실 많은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4년 전에 시도할 때에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의 성장 곡선이나 혹은 저희의 기술의 어떤 진보의 속도를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당연히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참 물류 현장에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물류센터 또 솔루션들 그리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객사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요. 진화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산업들에서 이미 기술의 혁신을 어렵게 해서 저희가 그만큼 편해졌던 것처럼 물류에서도 왜 물류센터는 늘 비슷하게 옛날 방식으로만 작업하지 했던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의 고민들을 더 깊이 하면서 잘 바꾸어 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23년도 저희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데이터 드리븐을 해야 되는데 결국 너무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와 속도를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유통하시는 유통업자분,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창고의 위치, 또 원하는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시스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올해 중요한 목표이고요. 이제 이번 주 하면 이제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목표했던 것들은 나름 잘 달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의 새로운 도전과 행보에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커머스 트렌드 인사이트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다고 잠깐 언급드렸는데 저희가 그것과 함께 올해의 물류 트렌드 인사이트 리포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마 또 잘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